CT 많이 찍으시면 안 된다. CT를 찍을 때 넣는 조영제가 암세포가 좋아하는 그 먹이가 된다라는 사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식이요법 이전에 건강검진 불필요하게 맞지 마라. 위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이제 드시는 게 거든요. 그걸로 이미 많이 좋아지셨고, 간암이나 콩팥 환자들이 드시는 게 녹즙이에요. 유방암 환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먹어야 될 거는 채소과일식이다. 뭐 채소과일식 하면은 뭐 비타민 12가 안 되고 단백질 흡수율이 낮고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믿음을 좀 갖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암은 정말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암을 이거를 완치시킬 수 있느냐. 참 부정적인 얘기를 잘 안 드리는 강연자고 저자긴 한데요.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니까 한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고 보면 90세에서 100세, 자 50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도 암은 정복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 제약회사 구조는 안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이미 1970년, 80년대에 미국에서 수십 조의 돈을 암 정복을 위해서 붓고 나서 내린 결론은 현대의학으로서 인류는 암은 정복하기는 어렵다. 결론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전환이 됐냐면 식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근데 지금도 식생활 습관에 강조되는 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치료법만 나오죠. 어떤 치료법? 병원이 돈을 벌 수 있는 치료법. 제약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치료법들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제약회사, 즉 전체적인 제약 매출의 1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이 항암제, 그 다음 뭐 자가면역질환제, 현재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급상승하고 있는 게 당뇨치료제. 여기에 이제 당뇨약으로 어부지리로 얻기 시작했던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로 다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결국 다 뭐냐? 약물이죠.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사야 되는. 하지만 이 암은 우리 현재 즉 1900년대에 등장했던 건 아닙니다. 이미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때부터 뭐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당군할아버지 시대, 왜냐면 문자가 기록되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에 대한 해부와 인체 생리학은 시작됐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세가 넘은 건강한 몸에서도 암세포는 발견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천 개의 암세포가 매일 우리 몸에서는 생겨난다. 그런데 뭐에 의해서?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균형에 의해서 이게 사라졌다, 생겨났다를 반복하는데 이 면역력이 균형이 무너지고 외부 자극에 의해서 어떠한 특정 요인에 의해서. 근데 현재 그런 것들은 5% 정도밖에 되지 않고, 많이 잡아도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아주 60, 70% 많게는 90%까지는 후천적으로 오랜 동안 주어진 생활 습관이나 식생활에 의해서 주어진다, 생긴다. 즉 암세포가 계속 분열돼서 3cm 이상 자랐을 때 CT나 MRI로 이게 추적 관찰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수술 떼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항암요법, 방사선, 현재 이게 표준 3대 요법입니다만 모두 다 암을 완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완치라는 말은 더 이상 쓰지 않는다, 의학계에서도. 다만 지켜본다. 그래서 5년 생존율도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게, 유방암이 5년 완치됐더니 그 다음은 자궁암이 전이 돼가지고 나오고, 자궁암 또 했더니 그 다음은 또 뭐 방광암이 생기고,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20, 30년 동안 암 투병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이미 너무나 많은 통계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저는 계속 말씀드리죠. 현대의학이 제시하는, 물론 통합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고, 뭐 전인의학,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르침을 많이 받았던 전인의학에 대해서, 즉 몸과 마음에 대해서 하는 병원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1% 정도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제약회사가 공급하는, 그래서 그 논리의 자본주의, 산업주의, 의료 산업에 의해서 돌아가는 구조 속에서는 암은 완치가 안 됩니다만, 자연 치유력에 중점을 집중하고 했던 많은 과학자, 의료인들이 이미 그 데이터를 쌓아놨단 말이에요. 정말 많은 곳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이라든지 MD 앤더스 암센터도 그래서 자연 치유력에 대해서 높이 봅니다. 그래서 한약을 같이 병용 투여하기고요, 항암 환자들에게. 근데 우리나라는 한방 분과가 아예 국립암센터에 들어가지도 못해 있어요. 아직까지도. 당연히 병원 가면 한약 먹으면 안 된다, 멍삼 먹으면 안 된다
다 안 되는 거죠. 채소 과일도 못 먹게 하는 이유 중 그거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이미 암을 받아들이고, 왜? 암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중 하나니까.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생긴 거를 깨우치기만 하면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자연 치유력을 돌이켜주는 거는 채소 과일로 돌아가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의 식생활 습관이 지금 비약적으로 육류 섭취가 너무 늘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편한 진실이지만 계속 강조드리는 커피, 우유, 계란, 이러한 동물성 식품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계속 먹고 있는 술, 담배는 발암물질인 건 당연하지만 커피가 몸에 좋다는 건강정보가 지금도 너무나 많아요. 발암물질이 들어있고 커피는 알고 나면 먹을 수 없다라는, 그래서 제 영상들을 좀 찾아보시면, 조승환 약사 커피를 찾아보시면, 그걸 보시면 커피를 많이 줄여야 되겠구나, 하루 한 잔까지만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것만 해도 바뀝니다. 그것만 해도 매일 생기는 그 싸움을 갖다가 우리가 면역력, 즉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장, 이런 애들의 힘을 늘려줄 수가 있어요. 실은 암세포는 자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암을 너무 싸워야 될 대상으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매일 내 몸에 생겨나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사라지는 애들, 세포는 계속 생성되고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평균 60조기에서 100조기의 세포가 있는데, 그리고 혈액 정말 중요하죠. 이 혈액이 약 100일에서 120일 정도 되면 계속 생성이 되는데 사라지고, 골수, 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암세포도 그 많은 세포 중에 하나로서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죽었을 때, 내가 죽을 때도 정말 특별히 아픈 것 없이 죽었어도 내 몸엔 암세포가 있을 수 있는구나 라는 관점을 먼저 잡아보신다면 반드시 완전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식이요법 해가지고 참 썸네일이 많이 돌아요. 그럴싸하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암세포를 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친구라고 생각하기에도 좀 무섭죠. 하지만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몸의 일부. 굶겨 죽인다라는 관점보다는요, 불필요한 것들은 없어지고 새로 생겨난다. 그 관점을 잡으시라고 제가 앞서 관점을 강조드린 이유예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식이요법을 할 수 있거든요. 암세포가 좋아하는 게 포도당이죠. 포도당. 그리고 포도당은 탄수화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CT 많이 찍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영상들이 많이 떡상하니까 의사분들이 건강검진의 폐, 그리고 CT의 부작용, 많은 영상들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튜브의 순기능이라 봐요. 조회수가 잘 나오면 일단 그게 불편한 진실이고 뭐고 많이들 다루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그 분포도가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면 CT를 매년 3개월마다 뭐 6개월마다 찍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스스로가 그게 건강 불안증, 염려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CT를 찍을 때 넣는 조영제가 이 암세포가 좋아하는 그 먹이가 된다라는 사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알려주죠. 근데 안 찍으면 그거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려요. 식이요법 이전에 건강검진 불필요하게 맞지 마라. 암 검진이, 조기 검진이 암 예방에 가장 좋은 거다라는 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강조하는 사항이면서, 동시에 10대나 20대, 30대 초반까지 아니면은 이후 70대, 80대 노년층은 불필요하게 CT, MRI, 암 검진 하지 말라는 건강검진 지침을 동시에 주고 있다는 게 모순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고 살면 그냥 잘 사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사주팔자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재수가 있다 없다도 나오고, 뭐 운명론도 나오고, 종교도 나오고, 여기에 여러 가지 주술적 뭐 믿음의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종교 문화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알아서 좋을 게 있고 몰라서 좋을 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건강검진을 저는 특별히 암 검진 안 받습니다. 이제는. 왜냐면 너무 젊을 때 검진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구나. 나의 경우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좀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그대로 맞춰서 내 주어진 대로 자연 사는 길로 가야겠다. 근데 암 검진을 받으셨다고 알게 됐다면요, 그 순간에는 내가 심장마비로 죽은 것보단 낫다, 교통사고로 즉사한 것보단 낫다, 심근경색으로나 아니면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죽어서 가족들하고 인사도 못하고 그 죽은 것보다는 낫거든요. 물론 본인은 투병 생활이 적으니
없고 아니면은 경제적이나 이런 것들에서 비용이 적게 들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갑자기 삶을 달리했을 땐 주위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근데 참 이게 애매한 게 막 10년, 20년 투병하면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와요. 그러니까 3년 넘으면 이제 주위 가족들도 지쳐요. 그러니까 이 암이 정말 저는 그 자체 질병보다는요, 현재 의료산업이나 현재 사회 구조에서 뭐 간병인 보험, 뭐 치매보험, 암보험 이렇게 공포불안을 주면서 경제적 비용도 들지만 사망하기 몇 달 전 아니면 1년 안에 의료비 전체의 막 절반 이상을 심지어 80% 이상을 쓰는 구조가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는데 주위 사람들 가족들에게 남은 건 뭐다? 빚만 남았다. 그리고 환자가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게 만드는 그러한 또 슬픔을 갖고 오게 만들어버렸다. 뭐 중성자 입자 치료는 한 몇 회 받는데 다 해서 하는데 5천만 원 드는데 보험이 안 돼. 근데 뭐 어떤 거는 뭐 시약 검사하는데 치매, 알츠하이머 바로 할 수 있는데 비싸. 그게 또 한 번 삶에 자괴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로 암세포가 사멸이 안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식이요법 이전에 식이요법에 당하죠. 왜냐면 CT 조영제가 암세포의 먹이가 되는 건 자명한 거니까요. 방사선이 안 좋은 건 자명한 거니까요. MRI, 엑스레이가 안 좋은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거를 뭐 그거를 얼마나 아니에요. 그건 예전 얘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불필요한 암 검진 좀 받지 마라. 그건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계속 정비가 되면서 CT나 MRI가 의사가 이건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더 이상 의료보험이 전체가 보장이 다 안 되게끔 바뀐 이유도 그겁니다. 불필요하게 너무 과잉진료를 많이 하게 된 수단으로 쓰인 게 보건복지부 통계나 국회 자료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잘 안 알려주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불필요한 건강검진을 피하셔라 라는 말씀을 조금은 특별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고찰해 보시고 생각해 보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그 예방원에서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암 환자, 특히 말기암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다 포기하고 이제 오시는 거죠. 자연 치유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고 눈을 뜨고. 지금은 이제 제 책을 안 읽고 오시는 분들은 상담을 잘 안 해드려요. 왜냐면 제가 너무나 힘들고 제 에너지가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에너지를 전처럼 많이는 못 쓰겠다. 왜냐면 기본 상담 시간이 1시간, 2시간 금방 가거든요. 이 인식 전환을 시키고 이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암을 바라보는 방법, 식생활 습관을 하다 보면 1~2시간 금방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암을 이긴다라는 관점을 버리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즐겁게 생활합니다. 첫 번째. 유머가 있으세요. 저 느낀 게 처음에 왔을 때 죽을 상하고 오신 분들보다 제가 아직도 안 죽었다. 그래서 원장님 뵙게 돼서 참 저는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하고 오신 분들이 훨씬 더 차도가 빨라요. 좋아지는 속도가. 그래서 병원 진료는요, 특히 항암제는요, 임상실험을 뭐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가는데 부작용이 몇 % 미만이면은 보통 평균 떨어지는 줄 아세요? 80%. 즉 반대로 20%의 효과만 입증이 되고 나머지 80% 부작용이더라도 임상실험 승인이 떨어집니다. 왜? 10명 중에 쉽게 설명드리면 2명만 살려도 그게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명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더 이 통계치를 늘리면요 10% 미만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 10% 미만에 드는 병원에서 수술하고 3대 요법, 항암, 방사선 다 받고 완치돼서 잘 사시는 분들 공통점은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의사의 말에, 그리고 병원에, 약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해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요. 본인의 할 일 하고 본인이 주어진 삶들을 소화하는 데에서 시킨 대로 잘합니다. 그러면 식생활 습관 당연히 술, 담배 기본으로 안 하죠. 술, 담배 기본으로 안. 근데 이 커피가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간에 좋다고 하니까. 간암 환자들은 커피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커피는 기본적으로 약물이에요. 카페인이 어떻게 우리 몸에 좋습니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팔기 위해서 주는 연구 논문들을 갖다가 부각을 시키는 순간에 당한다는 거죠. 하여튼 제가 만나본 분들은 다들 명의도 만나보고 오시고 다들 하고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요, 지금은 추세가 커피 먹으면 안 된다, 유제품도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들을 듣고 오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이 왔을 때 이제 제가 여기에 채소 과일에 대해서 그리고 식생활 습관을 좀 더 타이트하게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인 거는 병원 시스템에서 낳으신 그 10%의 사람들은 절대 믿음이 있듯이 자연치유에 대해서 완치되셔서 정말로 그 시한부 인생에서 벗어나셔서 3년, 5년, 10년 더 잘 있다 살다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공포 불안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저를 믿으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 책들 역시 모든 연구 논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쉽게 쓴 겁니다. 어렵게 쓰지 않은 이유는 저 역시 책을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게 써봤자 제 얘기뿐이고, 제가 강연하면서도 연구 논문이나 이런 걸 잘 안 듣는 이유고, 어려운 용어들을 안 쓰는 이유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인식 전환이 되고 의식이 바뀌지. 제가 뭐 레몬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뭐 헤스페리딘이 있고 디리모넨이 있고 인돌산 카비놀이 있고 이러한 용어들 써봤자 뭐 할 거예요. 먹으면 몸에 좋은데. 그쵸? 암을 같이 내 삶의 일부로 갖고 가는 그 인식 전환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삶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리고 약간의 유머, 그리고 여유죠. 가장 큰 거는요, 감사한 마음이에요. 감사한 마음. 앞서 계속 강조됐듯이 당장에 죽지 않고 내가 정리를 할 수 있고 버킷리스트 하나라도 더 해보다가 죽을 수 있고. 그래서 요새 그런 영화들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암을 진단받았지만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다 했더니 오진이었다. 근데 이미 건강을 찾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반대인 경우 내용도 많아요. 원래 건강했는데 오진으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로 실제 암이 생겼고, 급성 백혈병이나 급성 뭐 심장암이나 심부전증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실제로 데이터들이 너무나 많이 쌓이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암 한우들, 아니면 암 한우들 가족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방법보다는 마음가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꿨을 때 암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100살, 120살까지도 암 진단을 받고도 살 수 있다라는 분명한 요인이 밝혀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암이 정말 다양한 암이 많습니다. 안타까웠긴 해요. 진단을 받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 때문에 갑상선 암이든 아니면은 췌장암이든 어떠한 암도 스트레스를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각각의 상황 중인, 뭐 항암 중이신 분, 방사하신 분, 수술하신 분, 아니면 유방암 환자, 아니면 간암 환자, 다 원리가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방법은 다 이렇게 다르지 않다. 오장육부라는 게요, 따로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자궁이라는 가장 강력한 림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자궁을 드러내더라도 나머지 기관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체가 가진 가장 신비하면서도 가진 힘입니다. 자연 치유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회복이 안 된다, 간은 뭐 재생이 안 된다 그랬지만, 의학이, 기술이, 과학이 다시 정정되고 오류가 수정되면서 현재는 간 이식도 하고 콩팥 이식도 하고 여러 가지 외과 수술이 발전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방법론 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저도 그러한 맥락에서 계속 책을 써왔던 이유도, 채소과일식 레시피 책만 해도 실천을 하셔도 돼요. 누구나 실천을 그 책을 보시고 하셔도 무방하다. 왜? 기본이니까. 어느 날은 채소과일식을 생으로도 드시고, 어느 날은 삶아서 데쳐서 먹고, 어느 날은 갈아서도 먹고, 어느 날은 착즙해서도 먹고, 또 어떤 날은 고기가 먹고 싶으면 좀 어느 정도 먹고. 다만 병원 치료 받다 보면 아무것도 안 먹으면 에너지가 없어서 그거를 약물로 대체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튀긴 거라도 먹어라, 아니면 고기라도 먹어라, 일단 입에 들어가는 거라도 먹어라 라고 이제 지침을 해서 소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실제로 소화하는 데는 가장 어렵습니다. 단백질이 가장 소화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게 채소 과일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내 입맛에 맞는 거, 그래서 제가 CCA 주스라는 걸 명칭을 드렸고, 사과, 당근, 양배추 그 조합이 가장 먹기 편하지만, 실은 양배추가 입맛에 안 맞고 비리고 맵고 아린맛 때문에 위암 환자들 중에는 바로 못 받아들이신 분도 있어요. 그럼 굳이 양배추를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위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이제 나중에 드시는 게 양배추즙이거든요. 그걸로 이미 많이 좋아지시고, 그리고 또 간암이나 콩팥 환자들이 드시는 게 녹즙이에요. 유방암 환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너무나 칼륨 수치 갖고 공격을 많이 하니까 저는 이제 사과, 당근, 양배추 조합을 드렸지만, 이조차도 내가 입맛에 안 맞는다?
그러면 양배추 좀 빼서 사과, 당근만 주스로 해서 드셔보시다가 양배추를 조금씩 넣어야죠. 제가 이제 비율은 뭐 사과, 당근 2대 1 해서 양배추 비율을 들었습니다만 8분의 1 정도 넣어봤다가 나중에 4분의 1로 이렇게 늘리면서, 그래서 레시피라는 게 또 다른 갇힌 틀을 주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방법론에서 조금은 가이드라인이나 찾을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드린 것 뿐이고,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잘 먹을 수 있고 잘 마실 수 있는 거는 내가 가장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와중에도 믿음을 갖고, 왜? 가장 먹어야 될 거는 채소과일식이다. 그것만 통해서도 영양분 에너지가 충분히 된다. 뭐 채소과일식 하면은 뭐 비타민 12가 안 되고 단백질 흡수율이 낮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게 이미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믿음을 좀 갖고 실천을 조금은 편하게, 마음에 너무 강박이나 집착 갖지 마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가 억지로 시킬 수도 없고 의사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혈압약이나 당뇨약 끊어라 마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본인이 져야 된다. 그 사실을 인지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먼저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게 급격한 체중 감소예요. 얼만큼 많이 빠지는 거냐면은 최근 6개월 동안 10kg가 내가 특별히 짚히는 원인이 없거나 다이어트를 안 했는데도 빠졌다. 그러면 암이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 말고도 어딘가에서 출혈이 생긴다. 토했더니 피가 나온다. 내지는 변에 피가 보인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징후고요. 어딘가에 덩어리가 만져진다. 내지는 피부색이 변화했다. 기침이 너무 오래 간다.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등이 아프다. 이런 특징도 있고요. 간암 같은 경우에는 황달도 있을 수 있고 소화불량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항암 음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마늘하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능력도 뛰어나고요. 면역력도 강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카레에 많이 들어있는 강황도 염증을 좀 억제시켜주고요. 녹차도 카테킨이 풍부해서 암에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또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라이코펜으로 전립선 암을 예방해줄 수 있고요.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주는 역할은 버섯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또 들기름이나 해조류 같은 경우도 염증을 억제해주는 역할이 있고요. 근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연식으로 드시는 게 중요해요. 과하게 가공이 되면 될수록 암에는 좋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대장암과 위암이 대표적이에요. 소화기 암 쪽이죠. 이제 맵고 짠 음식을 먹는 습관, 김치, 절임류 음식을 많이 드시기 때문인데요. 평소에 맵고 짠 음식, 탄 고기, 절임류 이런 음식이 위험 요소고요. 반대로 식이섬유와 발효 음식을 드시는 것은 좋습니다. 예방 효과가 있어요. 먼저 이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건 흡연이 있고요. 과도한 음주가 있겠고요. 과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사실은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도 평상시에도 자연적으로 하루에도 몇 개씩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걸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을 때는 얘네들을 하나하나씩 처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 몸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그 암세포들이 자연 발생된 걸 처리해주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 이제 암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내 몸을 충분히 쉬어주시고 내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 하루 한 30분 정도라도 걸어주시고요. 하루 한 7시간 정도는 꼭 주무셔 주시고요. 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지 않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저희가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질병이 더 잘 발병이 되는가도 있었는데, 조금 욱하고 내지르시는 분들이 뇌출혈이라던가 이제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그 뇌혈관 질환 쪽에 발병률이 조금 높았다라고 하고요. 좀 참고 스트레스 발산을 못하고 조금 담아두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암 쪽 발병률이 더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암 환자분들을 재활 도와주는 한방병원에 근무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환자분들이 하나같이 다 좀 너무 착하시고 다 이제 받아주시고 다 이제 엄청 뭐라고 할까요? 되게 인고의 여성상인 분들이 되게 그런 분들만 다 모여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들 착하고 다들 참아주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정도 조금 발산시켜주시고 스트레스도 좀 해소시켜주시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한방병원에서 일할 때 이런 사람들 성격 이런 것도 이게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내지르는 막 화 잔뜩 내는 사람들은 뒷목 잡고 쓰러지는 병들, 뇌출혈 이쪽이 많고, 참는 사람들이 잔잔히 오래 꽁하니 담아놓고 약간 속에다 이제 내가 혼자 썩어서 굶어 터지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죠. 암 환자분들 성격 되게 좋으세요. 되게 항상 가면은
일반 환자분들보다 특히 뭐 유방암 이런 때 가면은 되게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아유 너무 힘들죠 뭐 이러면서 도닥도닥 해주시고 근데 막상 그런 분들 모아놓으면은 정말 성격이 달라요. 그 사람의 성격이 달라요. 그 환자분들을 모아놓으면 중풍 쪽은 막 성격 엄청 급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고 암 환자분들 쪽은 다 되게 유순하시고 한 분들이 많고 초기암은 완치율이 80%쯤 된다고 해요. 근데 발견이 늦으면 그만큼 늦어질수록 치료 가능성이 급감하고요. 정기 검진이 사실 제일 좋죠. 평소에 내 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체중이 6개월 동안 10kg 이상 빠지지 않는가 아니면은 피부 색깔이 갑자기 변하지 않는가 혹시 좀 어디 덩어리가 만져지지는 않는가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해주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암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병동에 있어 보시면서 아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공통점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장기간 누적된 스트레스가 굉장히 상당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서 하루 종일 있다 보면은 환자분들하고 되게 친해져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내가 이래서 암이 걸렸어요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들 사연이 있다만큼씩이에요. 그래서 다들 뭔가 큰 스트레스원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고 내 몸을 챙길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불편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또 아니면은 내가 나에게 그렇게 강한 스트레스원이 되는 거는 관계를 끊어내시거나 그 사람을 치워버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한은 계속 이렇게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외부의 입장에서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나에게 해가 되는 관계는 강하게 차단을 하시는 것도 좋고 또 몸에 좋은 거 드시면서 산책도 좀 해주시면서 내 몸을 좀 위한 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그렇게 달리면 뭐해요? 일찍 죽으면 끝인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 번은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저랑 나이가 똑같은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인턴을 한다고 잠도 당연히 못 자거든요. 모든 건강에 해로운 건 다 하고 있어요. 기억이 나는 게 어떤 환자분이 자기가 아침마다 피가래가 나오신대요. 근데 속으로 저는 생각을 한 게 저도 매일 나와요.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저도 아침마다 피토하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알겠습니다라고 체크를 하고 잠은 진짜 뭐 하루에 서너 시간씩 매일매일 그렇게 자고 또 이제 군기 잡는다고 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면은 얼마나 몸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지내다가 사람들이 거기 오면 그 전까지는 되게 이런 식으로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 되게 반성하는 순간 그리고 죽어가는 순간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이제 저랑 동갑인 환자분도 저한테 얘기를 하시기를 아 선생님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이 나이에 지금 여기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한 건데 너무 나를 극한으로 몰아치는 건 좋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인 것 같아요. 막 있다 보면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환자분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환자분들이 어딘가 아파서 한의원에 오시잖아요. 그럼 얘기를 해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하게 있으시고요. 다들 그게 뭐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저한테 막 들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어머니부터 해서 가족관계 뭐 아버지와의 문제 아니면 직장 상사와의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너무 내가 모든 순간에 다 참고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결국 폭발하고 그게 내 몸 내부에서 그렇게 되든지 바깥으로 되든지 언젠가는 한번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지내는 게 나에게 엄청난 고통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관계에선 한 발 물러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직장에서 나와서 이 직장에서 내가 이 사람하고 이제 지내면서 그렇게 힘들게 보내지 않아도 다른 직장에서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결국 그 환자분은 부모님과 연을 다 정리하고 나를 이제 등본상에서 보지 못하고 완전히 차단을 한 후에야 병이 괜찮아지신 분들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라고 말로만 하는 거는 되게 쉽지 않고 그 관계를 좀 쳐내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분들도 실제로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괜찮아지고 그러는 분들 평생을 앓았던 불면이 이제 괜찮아졌대요. 어떻게 해요? 하니까는 아 시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고 결국은 그러니까 나랑 너무 밀접한 관계니까 내가 마음 먹어서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 라고 하면은 끝날 관계면
병원까지는 안 오는데 그런 거니까 몇십 년을 안고 살다가 아파서 오는 거죠. 저는 조금 스트레스에 취약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몸이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하잖아요. 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침을 똑같은 사람을 놔도 그날 내 몸 컨디션에 따라서 느끼는 통증이 다르게 느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꾸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육체적인 운동을 해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워주면 정신적으로도 단단해지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도 맨날 똑같은 환자분들 맨날 똑같은 침 자리 눕는데 본인들이 알아요. 오늘은 왜 이렇게 더 아프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날 잠 제대로 못 잤거나 최근에 되게 과로했거나 그러신 경우들이죠. 건강한 삶은 결국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프고 나서 내가 지금부터 딱 다르게 살아보겠다 라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나를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거 먹어주고 나를 위해서 조금 쉬어주는 시간 가지고 요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하나가 건강한 습관으로 만들어져서 그 분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질 않나 합니다. 몸은 갑자기 막 한꺼번에 고장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결과들이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거고요. 항상 몸은 신호를 우리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한 번씩 돌아봐주고 어떤 신호를 나에게 보내고 있는지 체크해봐 주세요. 저는 영등포에서 남편과 같이 부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푸른잎 한의원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트 진료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체중 감량만 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한약을 먹었음에도 내 몸 컨디션은 더 좋아지고 체질도 개선되고 요요도 방지할 수 있는 전반적으로 내 몸을 더 활력 있게 해드릴 수 있으면서 살을 빼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혼자 해보시다가 어려우실 적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